안녕하세요. 50대 후반 부부입니다. 10년 전쯤 가입한 보험 2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입 당시에는 나중에 보험료도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앞으로 더 오를 걸 생각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10년 이상 낸 보험을 무작정 해지하기엔 손해가 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앞으로 보험 없이 지내기엔 걱정도 되고요. 물론 새로 가입하는 건 더 큰 부담인데요. 걱정이 많아져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진 보험이 비싸기만 하고 보장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둘 다 건강한 편이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약은 복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험 플랜 119에서 좋은 해결책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50대 후반 부부분의 사연인데 좀 공감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민중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사연을 봤는데 보험료를 일단 10년 넘게 냈으면 문제가 있어도 참 이걸 정리하기에도 네, 너무 맞습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보장이 좀 아쉬운 것 같다라고 하던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땠어요? 우선 일단은 지금 이분들이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가장 지금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비싼데 앞으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더 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과연 그때까지도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돈을 다 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고 보통 한 가정에 한 분 보험이 잘못된 경우에 가족분들 대부분 다 같이 비슷하게 가입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분께 이제 그냥 비슷한 보험을 가입을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험들을 뭐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명이 잘못되면 대부분 가족분들도 같은 비슷한 형태의 보험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분이 현재 보험료가 처음 가입할 때보다 약 10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크게 걱정하고 있지도 않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 자녀들도 언젠가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셨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다 보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30대, 40대였는데 이제는 50대가 됐고 그 50대가 된 만큼 좋은 보장을 가진 보험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보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손보험도 같이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보험이 지금 보험료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좁고 실질적인 보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데까지 이제 이분들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남편분 보험만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뭐 예전에 많이들 가입하셨던 이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CI 종신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고 그다음에 나중에 종신보험 일반적인 종신보험들에 비해서 해지 환급금도 낮고 네. 가격은 비싸고 그다음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고 갱신형이 많다라는 부분을 지금도 보시면 밑에 있는 특약들은 전부 다 갱신형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입하는 거는 손해보험인데 원래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이렇게 섞으면 보장을 굉장히 알차게 구성하면서 나중에 환급금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사라든지 보험 상품의 선택이 잘못돼서 손해보험조차도 전부 다 갱신형의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형태의 보험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그래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내 보험에 갱신형이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갱신형 보험을 가지신 분들에게 왜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한 95명 정도는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갱신이 싸고 그쵸. 그다음에 나중에 얼마 오르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꼭 들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얼마가 오를지 어떻게 오를지는 이 해당 보험사조차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혹해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분처럼 10년, 15년 지난 후에 이제 그때서야 후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갱신형 보험에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와 있는 10년 갱신형, 20년 갱신형, 30년 갱신형, 보험 전체가 갱신형인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분들이 가진 것처럼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갱신형 보험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보험의 틀은 이 보험 둘 다 비갱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은 둘 다 비갱신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알짜 특약들, 정말 내가 가져가야 될 모든 주요 특약들이 다 갱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 있거든요.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80세 만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설사 3년마다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20년 동안만 갱신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20년만 내는 거는 주계약, 비갱신 특약만 20년을 내는 거고요. 실제 갱신형 특약들은 80세 만기는 80세까지, 100세 만기는 100세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우 거의 뭐 50년, 60년 납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앞서 우리 한진호 팀장께서 강의했던 그 부분처럼 내가 주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더 많이 보장받고 싶은 것들을 저렴하게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분들처럼 주 보장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돼 있는 보험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처럼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오르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실손보험도 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감당도 할 수 없고 이분들은 그나마 건강하셔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이분들이 어떤 약을 드시거나 혹은 병원을 좀 오래 다니셨으면 이 보험들을 리모델링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건강하시다고 하지만 50대 후반이시면 이제 60대를 접어드시게 될 텐데 보험을 10년이나 냈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라도 저희가 이제 알고 가입을 해야 되니까 범위가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일단 첫 번째 CI 종신보험이었죠.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등을 보장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그동안 말도 많이 했고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암이건 뇌졸중이건 급성심근경색이건 이게 나나 내 가족에게 오면 무조건 중대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있는 약관에 명시된 중대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라든지 법률적 지식이 어떤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니만큼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한 뭐 어떤 만성, 말기 이런 뭐 특정 이런 말들이 붙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조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만 판단을 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중대한 뇌졸중이 아니라 그냥 뇌졸중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는 거고요. 뇌출혈,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뇌출혈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뇌출혈의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요.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뇌출혈에 노출이 될 수 있지만 전체 뇌질환에 있어서 뇌출혈은 8% 정도밖에 이제는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를 차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충분히 가입을 해두신다면 이게 뇌출혈이냐, 뇌졸중이냐, 혹은 중대한 뇌졸중이냐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내가 보장을 충분히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이 CI 보험을 가입하신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오래됐네요. 대로 무조건 해지한다. 라는 무조건 이 보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를 한다라는 거는 또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각기 다 선택이 다를 수 있거든요. CI 보험을 5년 전, 3년 전에 가입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10년 전, 1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데서도 분명히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증권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보장 범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분은 손해보험 하나, 생명보험 하나 굉장히 비싸게 돈을 내고 계시지만 네. 질병 후유장애 이런 특약들도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도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협소한 보장 범위를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망보험금과 묶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 지급받을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받는다는 개념이지 따로 특별히 돈을 더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CI 보험 같은 경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보험이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의 장점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많다라는 게 있는데 네.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그 환급금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객에겐 좀 불리한 보험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범위도 좁고 보험료도 계속해서 오르고 이분들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질병 후유장애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질병 후유장애를 꼭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당연히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네. 이 질병 후유장애의 경우는 내가 아주 작은 것들, 우리가 솔직히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거나 혹시 내가 운이 좋은 경우에는 그런 중대 질환을 내가 비켜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질병 후유장애는 내 몸의 모든 노화되는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늦게 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요즘은 뭐 어떤 스마트폰이나 뭐 어떤 PC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시력부터 일단 저하가 되고요. 백내장 수술은 뭐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이런 어떤 시력의 저하나 상실도 있을 수 있고 치매도 있을 수 있죠. 치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거의 원인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 끼는 어르신들이나 치아는 뭐 누구나 당연히 빠져서 임플란트 틀니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라든지 어깨, 무릎, 인공관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암이나 뇌나 심장 쪽에 무리가 왔을 경우 당연히 후유장애는 남기 마련이고 인간들의 지금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정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인간들의 수명도 몇십 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는요. 뇌관절을 다 써서 이제는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기보다는 늙고 노화된 상태에서 오래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들이 질병 후유장애에 다 포함이 되면은 저희가 그 보험을 가입하면은 이거를 각각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질병 후유장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강의에 있었던 암보험처럼 네. 한 번 지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반복해서 계속 중복 지급이 오.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커지면 커질 때마다 지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또 어떤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통 노년층이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위축되는 경제활동이 위축돼 가는 그런 어떤 노화의 과정을 겪을수록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령화된 사회가 지속될수록 고객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특약이고 보험사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특약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막 빼곡한 표가 있거든요. 여기 나온 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좋네요. 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좀 중대 질환을 네. 지급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보통 암이나 어떤 뇌졸중, 심근경색, 뭐 협심증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보통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크죠. 예를 들어서 네, 뭐 5%나 10%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최소한 20%, 30%로 시작을 하고 굉장히 큰 경우에는 75%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중대 질환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특약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가 얼마 안 오른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도 뭐 한 7만 원씩 한 분당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갱신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오르는지 우리가 좀 표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표를 자주 보여드립니다만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리모델링에 대해서 부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너무 비싼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비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잘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거기에는 살짝 내가 부족한 보장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런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내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10년을 냈건 20년을 냈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낼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냈던 것들이 아까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갱신형을 가입할 땐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내는 기간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보장받기로 한 만기까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네요. 납입 기간과 만기를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납입 기간은 내가 돈을 내기로 한 기간이고요. 만기는 내가 보장을 받기로 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납입 기간만 내고 끝나서 그 뒤에는 보장만 받으면 되는 게 비갱신형 보험이고요. 납입 기간 만기가 똑같이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돈을 내야 되는 게 갱신형 특약,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처음에는 싸게 가입하지만 결국에는 더 비싸지는 그 역전의 순간이 언젠가 찾아오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돈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고 그때 가서 이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갱신형 보험을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는 기간은 늘어나고 내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저렴하게 가입하고자 했던 본인의 목적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갱신으로 가입했다가 끝도 없이 돈을 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험료 역전 시점이 나올 텐데요. 네. 뭐 45세에서 55세로 보통 보고 있어요. 이건 뭐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어떤 상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 역전 시점이 오게 되면 결국은 내가 갱신형을 가입했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네네.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네. 당장 조금 돈을 아끼겠다고 나중에 오히려 내 선택에 내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가 조금 잘못돼 보이는 건 뭐냐면 네. 지금 이 보험료 역전 시점부터도 계속 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비갱신형도. 근데 비갱신형은 이때 이미 돈을 끝난 거예요. 납기가 끝나면은 그렇죠. 이제 비갱신은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프상으로는 끝까지 가는 걸로 보이니까 이 네. 정도의 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총 납입 금액은 비갱신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분이 10년 넘게 보험을 유지를 하셨잖아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 무조건 해지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선은 CI 종신보험의 경우는 감액 완납이 될 수 있는 보험이 있고 안 되는 보험이 있어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는 나중에 이제 따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CI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 CI 종신보험을 내야 될 기간이 8년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이 8년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낸 지 10년이 넘은 분들은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돼요. 8년을 내지 않고 대신에 보장은 조금 줄어들겠지만요. 어차피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이고 이분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보장 범위 넓은 보험을 선택해서 추가를 하실 거기 때문에 감액 완납을 하게 되면 이 보험은 더 이상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셔서 해진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찌됐든 사망은 누구나 하니까 사망보험금으로 가족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연금으로 전환해 갖고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손보에 있던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갱신형 특약만 정리를 하되 실손보험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지금 실손보험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실손보험까지 다 정리를 하거나 새로 가입하게 되면 안 되니까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갱신형 특약을 정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예. 거기에 이제 무해지 종합보험을 추가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50대다 보니까 한 개 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장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두 개 보험을 선택을 해서 가장 저렴한 두 개의 보험을 섞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드렸어요. 암진단비도 뭐 기존 것과 별로 크게 차이 없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오히려 어떤 암의 범위도 넓혀드렸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은 특약을 통해서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이 작은 범위가 아니라 100% 되는 범위로 해드렸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약을 드시지도 않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떤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려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보험료가 지금 현재 36만 2천 원에서 앞으로 갱신돼서 오를 위험성까지 다 제거를 해드리고요. 실손보험을 제외하면 이젠 갱신형이 사라진 거니까요. 25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남편분을 낮춰드렸고 아내분도 굉장히 낮춰드렸기 때문에 가족 전체로 했을 때는 보험료도 굉장히 절감되고 보장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